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일요일 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니까 7일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잠은 5밤 잡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밤 시간이 태평양 상공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동시에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죠. 곧 있으면은 아마 오후 3시 좀 넘어서 인천에 도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해야 될 일 3가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핵 문제입니다. 핵 안보. 두 번째는 공급망. 세 번째는 첨단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망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원자재가 완제품이 되기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뭐 중국이 장난질 못하게, 러시아가 장난질 못하게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서방 세계가 그러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자. 경제안보. 이게 공급망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첨단 산업은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더 끈끈한 이제 새로운 그 차원의 협력 관계를 새로 맺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업인들이 120명 넘게 경제 사절단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을 예정인데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핵심에도 핵자가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북한 핵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뭔가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것. 이게 지금 막판까지 조율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굳이 명명을 해 본다면 조선일보는 핵 공유. 그러니까 핵을 공유한다. 미국과 그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가 핵을 공유한다. 미국이 핵이 많이 있으니 수천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핵이 없는 나라가 안보 차원에서 핵을 공유한다. 이게 나토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독일, 뭐 이탈리아, 네덜란드 이런데 벨기에 핵을 5개 나라가 핵이 없는 5개 나라. 유럽에서 영국하고 프랑스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은 핵 미사일 발사 코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형 핵 공유에 대해서 그냥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외국 세력에 대해서 미국은 용납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지?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인다는 뜻인가? 아니면은 미국이 가진 항공모함을 전부 다 출동시켜가지고 으릉 하고 다시 물러난다는 뭐 그런 뜻인가? 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글자로 좀 문서로 써놓자. 일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뭐 돈이 오갈 때 뭐 언제까지 갚을게 일을 하는 거 하고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그것을 문서로 써놓고 공증까지 받은 경우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굳이 이 얘기를 바꿔서 비유를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의 핵 무기가 전부 다 말하자면은 지금 핵 7차 실험까지 곧 예정돼 있다 하고 작년에 미사일 도발만 70여 차례 했고 그래서 이게 북한의 핵 미사일이 나름대로 첨단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로만 서로 약속을 굳건히 하고 뭐 악수하고 헤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일반인들이 할 때 문서로 만들어서 공증 도장 받아놓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 문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실질적인 조치를 아마 취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여기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통신사지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외교 관계가 특히 중국, 러시아 쪽하고 지금 상당히 요동치는 뭐 그런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이제 그런 것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미국 쪽에서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의 아주 고위 당국자가 로이터 통신에 얘기했다. 그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면톱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할 땐 미국이 핵 보복 공동 문서를 추진하고 있다. 이 보복을 한다, 뭐 선제 공격을 한다. 이 국제 관계에서는 매우 험악한 그런 용어입니다. 적성 국가가 분명할 때도 그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국하고 미국의 양쪽 정상이 만나서 이제 공동 성명을 내놓게 되는데 그 공동 성명에는 물론 한국과 미국의 그 혈맹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강조하는 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강조하는 말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는 게 서로 확고하게 동맹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지 뭘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다.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워낙 거의 목전까지 와 있는 단계에서 과거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을 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문구로는 이제 안 된다. 이번엔 특별 문건, 별도 문건을 하는데 거기에 보복이라는 말을 넣자. 영어로 retaliation 이란 말을 넣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등, 여기서 이 등자가 중요합니다. 북한은 물론이려니와 북한 말고 북서쪽에 있는 어떤 나라가 됐든 대한민국을 핵으로 공격을 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한다. 보복은 상응한 만큼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배, 3배로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번에 문서에 명문화할지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다.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지금 명시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70년 동안 동맹이지만 이렇게 다른 동맹이 자신의 동맹을 위해서 보복을 한다. 군사적 보복을 한다. 핵으로 보복을 한다. 핵무기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건 처음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핵에 관한 확장 억제. 그러니까 억제의 수단을 예전에는 요만큼이었다면 이제는 핵 억제 수단을 이만큼. 핵이 확장됐다는 게 아니라 억제 수단이 확장됐다는 뜻입니다. extended. 그래서 확장된 수단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말 2단어가 나오는데요. 기획, 실행 이겁니다. 기획, 실행. 지금까지는 기획 누가 했느냐? 미군이 했습니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1분 12를 통과해서 뭐 하와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쏘아버렸다. 이랬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 날짜, 시간, 장소, 전략 자산의 규모 다 미국이 결정한 거였죠. 그게 기획인 겁니다. 북한의 도발의 그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의 그 수준을 어떻게 정한다. 이게 기획. 그리고 그걸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 한미 공동훈련을 어떻게 하고 전략자산을 어디에다가 동해에다가 뭐 잠수함이 오는지 항공모함이 오는지 죽음의 백조를 띄우는지 하루에 2번 띄우는지 일주일에 3번 띄우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실행을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한국과 미국이 함께한다. 이게 공동 기획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 기획으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걸 실천할 때도 공동으로 한다. 실행. 기획과 실행. 그러니까 세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핵보복. 미국이. 지금 저기에 표로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공동 기획 실행. 위에는 핵보복, 밑에는 공동 기획 실행. 공동 기획 실행을 하면은 그게 실질적인 핵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 탄두는 Made in USA, 미국제 핵 탄두, 전술핵 탄두라고 할지라도 그 핵 탄두를 대한민국 전폭기에다가 탑재를 한다든지 훈련할 때 하는 말입니다. 미국 Made in USA라는 핵 탄두를 우리 공군 이 파일럿이 조종하는 전폭기에다 그걸 탑재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공동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핵을 사용하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포함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미국에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도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들이 안보협의회의 SCM 또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KIDD 그런 공동 보도문을 이제 주기적으로 내왔는데 그 공동 보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을 미국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럴 상황이 전개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죄 군사 능력을 운용해서 대한민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그거보다도 한 단계 더. 리텔리에이션, 보복한다. 이번 주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워싱턴으로부터 전해져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제 점심을 먹는데요. 한 300여 명을 이제 초청을 해서 한미 동맹 관계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300여 명 이제 초청을 해서 점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실종자 테이블이라는 것을 놓아둘 예정입니다. 지금 저기에서 보시는 저 테이블은 주한 미군 기지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실종자 테이블입니다. 미싱 맨 테이블. 전쟁이나 작전 기간 동안에 훈련 기간 동안에 실종된 병사, 장교를 위한 그런 상징적인 테이블입니다. 유해를 발굴을 하고 또는 유해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 유해를 다시 본국으로 송환해서 이제 고향에 안장을 한 경우에는 저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를 뿐만 아니라 뭐 돌아가신 것이
확실시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유해를 확인하지 못했으면 실종자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건데요. 그 실종자를 잊지 않는다. 그 테이블입니다. 지금 저 테이블 실질적으로 포크, 나이프, 스푼이 있고요. 하얀 테이블보가 있는데 하얀 테이블보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순수한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화면에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거기에 꽃병이 작은 게 하나 있고 거기에 빨간 장미가 꽂혀 있습니다. 지금 저 배경에 빨간 벽돌에 묻혀서 빨간 장미가 잘 안 보이는데요. 그 명패 오른쪽에 네 그렇습니다. 저 빨간 장미, 네 빨간 장미. 참전 용사의 피와 희생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 실종자 그 장병 앞에 이 접시에는 말이죠 레몬 한 조각하고 소금이 이제 거기에 놓여 있는데 실종자의 비통한 운명과 귀환을 염원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나타낸다. 그리고 지금 테이블의 오른쪽에 그 스푼 위쪽으로 바로 보이죠? 촛불이 하나 보이죠? 실종자가 집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3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는데 그 오찬장에는 저 실종자 테이블 몇 석이 마련될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렇게 한 사람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 명의 그 실종자 테이블이 놓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참전용사 3분에게 태극 무공 훈장, 무공 훈장 중에서 최고 훈장이죠. 한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무공 훈장을 수여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대개 서울에서 국내에서 훈장을 수여했는데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 DC에서 미국 장병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를 합니다. 아까 그 실종자 테이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의자가 6개가 놓인답니다. 그래서 육군,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민간인 아무튼 그렇게 그 6개의 의자를 대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재 해군 무관을 지낸 김진형 예비역 제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한미 장병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양국 공동의 결의로 읽힌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상징이다. 이제 저 점심자리에 실종자 테이블 사진으로 이제 아마 보도가 돼서 들어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다시 한번 공유를 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